연초 ETF 성적표 공이 해외 반도체 합승 국내 반도체 비실. 미국, 일본 등 해외 반도체 종목이 담긴 상장지수 펀드 상품들이 국내 반도체주를 편입한 ETF에 비해 연초 이후 수익률 성적에서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엔비디아 등 해외 반도체 대표 종목들이 올해 들어 20% 이상 급등세를 탄 데 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표주들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던 차이가 ETF 수익률 차별화로 이어진 것이다. 30일 한국거래소와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 225일 수익률 상위권 ETF 종목을 살펴본 결과 인버스 및 레버리지 상품을 제외하고 수익률 10% 이상을 낸 상품은 모두 해외 반도체, 인공지능 종목을 위주로 한 관련 테마 ETF로 나타났다. 이들 종목은 총 8개로 수익률 상위 18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최고 수익률을 낸 상품은 코세프 글로벌 AI 반도체로 연초 이후 수익률이 16.5%에 달했다. 이 상품은 독일 지수 제공업체 솔렉티브가 산출하는 솔렉티브 글로벌 AI 세미컨덕터 인덱스를 기초지수로 3고 미국, 유럽, 한국 등에 상장된 AI 반도체 관련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AMD, 엔비디아, TSMC의 편입 비중이 60% 이상이다. 이어 하나로 글로벌 반도체 탑10 솔렉티브,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솔렉티브 등도 10% 이상의 수익률을 뽐내며 나란히 24위에 올랐다. 5위 역시 일본에 상장된 반도체 산업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타이거, 일본 반도체 팩트셋이 차지했다. 반면 똑같이 반도체 AI를 테마로 한 ETF라고 국내 관련 종목 위주로 담은 ETF 상품들은 부진한 수익률을 나타냈다. 포커스 AI 코리아 액티브, 타이거 AI 코리아 그로스 액티브,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 등을 비롯해 국내 투자용 AI 반도체 ETF 상당수는 월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서울 반도체 소부장 FN 등 일부가 플러스 수익률을 내기는 했지만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 같은 성적차는 국내외 반도체 AI 종목 간 수익률 격차에 따른 현상이다. 실제 AMD의 경우 지난해 말 147.41달러에서 지난 26일 기준 177.25달러로 20.2% 올랐고 같은 기간 엔비디아도 495.22달러에서 610.31달러로 23.2% 상승한 상태다. 이처럼 해외 반도체 종목이 연초 이후 급등하자 개별 종목 투자에 뒤늦게 뛰어들기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이들 종목을 편입한 ETF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다. 반면 국내 대표 반도체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각각 78,500원에서 73,400원으로 141,500원에서 136,000원으로 오히려 주가가 내려간 상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투자용 반도체 AI 관련 ETF에 편입된 규모는 각각 4,600억 원대에 이른 만큼 이들 개별 종목의 주가 약세는 ETF 상품 수익률 저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영민 다우투자증권연구원은 지난해 연말 국내 반도체 종목의 빠르고 강한 반등은 엔비디아 실적 등 AI 관련 이벤트에서 비롯됐다며 현재는 그 이상의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올해와 내년 실적 전망치 상승세가 정치하자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생긴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최근 롤러코스터 주가를 보이고 있는 골든 센츄리가 한 분기에 1,100억 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의 약 16배에 달하는 규모가 한꺼번에 지출된 셈인데 이 때문에 회사는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골든센츄리는 지난해 3분기 매출액 73억 원, 영업손실 1,103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5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억 원에서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다. 대규모 적자의 원인은 연구개발비다. 골든센츄리는 지난해 3분기에만 연구개발비로 5억 8,637만 위안을 사용했다. 이는 분기 매출액 대비 148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근 몇 년간 사용한 연간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0.51%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특이한 경우다. 골든센츄리는 농업용 트랙터 등 부품과 트랙터 원성차 등을 제조하는 중국 기업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트랙터 휠이 전체 매출의 45.3%를, 트랙터가 24.9%를 차지하고 있다. 회사 측은 1,1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대형 트랙터 원성차 조립 사업을 위한 설비 투자에 쓰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골든센츄리는 2021년 4월 중국 정부와 대형 트랙터 원성차 생산 공장과 부대 시설 건설을 위해 2,238억 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하지만 재무제표상 공장을 지은 흔적은 나오지 않는다. 통상 공장을 짓거나 짓고 있다면 현금을 지출한 만큼 유형자산 또는 건설 중인 자산 등으로 회계장부에 잡혀야 한다. 합작법인이라면 출자 지분이라도 자산에 남아야 한다. 그럼에도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골든센츄리의 유형자산은 증가하지 않았다. 반면 현금성 자산은 연구개발비에 지출한 수준만큼 줄었다. 연구개발비를 손실로 반영한 탓에 자본 총계가 감소했고 자산 총계도 33%가량 쪼그라들었다. 연구개발비가 실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자회사, 금세기강 소지능과학이 유한공사의 자산도 늘지 않았다.
당소금 세기의 자산 총계는 지난해 상반기 2,500억 원에서 지난해 3분기 1,373억 원으로 줄었다. 연구개발비로 추정되는 1,116억 원이 손실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회사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연구개발비 지출은 골든센츄리의 주승화 각자 대표가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승화 대표는 골든센츄리 지분 11.84%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회사 관계자는 중국 내에서 트랙터 원성차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충분한 시장 조사 없이 주 대표가 대규모 연구개발비 지출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골든센츄리의 주가는 지난해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실적이 급감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말 골든센츄리 경영진이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소식도 주가를 짓눌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골든센츄리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유상 증자를 진행했다. 이때 증자 발행가를 높이기 위해 주요 경영진 등이 시세 조정에 나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골든센츄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는 주승화 대표다. 올해 초부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이 예고되면서 관심이 집중됐으나 이전 후 주가는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2차 전지주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음 이전 상장 타자로 뽑히는 HLB는 이전 상장 후 주가 부진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NF는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 첫날인 전일 9% 가까이 하락하며 주가가 15만원 선 아래로 떨어졌다. LNF의 주가가 15만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약 2달 만이다. 앞서 코스피에 이전 상장한 포스코DX도 이전 상장 이후 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포스코DX는 상장 첫날인 2일 주가가 6% 넘게 빠지며 7만원대 아래로 떨어진 이후 최근 주가는 5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전 후 주가는 23.32% 하락했다. LNF와 포스코DX의 이전 상장 후 주가 부진은 2차 전지주 전반적인 주가 부진 여파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2차 전지주들의 부진이 이어지며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왔다. 김정윤 대신증권연구원은 2차 전지 밸류체인에 구성되는 철강, 화, IT가전은 연초 대비 수익률 기준 최하위권에 있다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FN가이드 2차 전지 산업지수 12개월 선행 주가수 이익비율은 코로나19 이후 줄곧 25배 수준 이상을 상회하는 구간에서 움직여왔으나 지난해 중반 이후 연이은 급락세를 기록하며 지난 25일에는 20.12배까지 떨어지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이전 상장 자체만으로는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황과 펀더멘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노후 메리츠 증권연구원은 최근 공시처럼 인식되던 코스피 이전 상장주가 상승 전망에 다소 보수적인 입장이라며 신규 지수 편입 이후 자금 유입은 일시적 주가 상승 동인으로 판단되며 결국 2차 전지 업황 개선, LNF의 펀더멘털에 유의미한 변화가 부재하다면 경쟁사들 대비 구조적인 주가 저평가 해소 또는 주주가치 극대화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LNF는 올 들어 약 29% 하락했다. 시장은 다음 이전 상장 타자로 뽑히는 HLB가 이 같은 이전 상장 종목들의 주가 부진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HLB는 지난달 2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을 승인했으며 따르면 23월 중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전한 두 종목은 2차 전지 관련주였지만 HLB는 제약, 바이오주로 올 들어 제약 바이오주는 2차 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여 상장 이후에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된다. HLB는 올 들어 24% 이상 올랐다. 특히 최근에는 가남신약의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